여러분, 요즘 K뷰티, K푸드, K패션 할 것 없이 동남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동남아에 한 번에 다 등록하고 싶다. 중동, 남미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동남아는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나라마다 제도, 심사 기준, 걸리는 시간, 비용 다 다르거든요. 이걸 모르고 다 비슷하겠지 하고 접근하셨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나라에서 현지 업체한테 상표를 먼저 뺏기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상표 전문 변리사 마크와이드의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동남아 5나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놓고 상표 등록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고가 주로 나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고 가보겠습니다. 해외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한 번에 신청을 하면서 원하는 나라들을 지정을 하면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효과를 주는 제도거든요. 다행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5나라 모두 마드리드 조약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묶어서 출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별 국가 출원이 있거든요. 나라별로 그 나라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제 각각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무조건 마드리드가 편하고 좋은 게 아니냐. 하나의 출원서에 국가만 지정해서 출원을 할 수가 있고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마드리드로 출원을 해도 결국 각 나라 심사관이 그 나라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그야말로 출원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어느 한 나라에서 이 상표는 안 되겠다 라는 거절료가 나오면 결국 그 나라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진출하려는 나라가 2-3곳이고 상황이 단순하면 개별 출원이 훨씬 더 깔끔할 때도 있고 또 진출국이 많으면 마드리드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뭐가 맞는지는 먼저 이것저것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라별로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하나하나를 좀 훑기보다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이슈가 생기는 이제 2가지 심사 기관하고 이제 심사 분위기를 기준으로 5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심사 기간. 그러니까 출원하고 나서 등록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국가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가장 빠른 곳은 이제 싱가포르예요. 별 문제가 없으면 보통 7개월에서 1년 정도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제 빠르면 8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제 말레이시아 10개월 정도, 태국은 지금 1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은 베트남인데요. 서류상 절차는 짧아 보여도 출원이 워낙에 많이 밀려 있다고 해요. 18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한꺼번에 같이 내면 다 비슷하게 끝나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싱가포르는 1년 안에 끝나는데 베트남은 벌써 2년이 넘어가니까요. 2번째로는 이제 심사 분위기, 심사의 경향을 얼마나 깐깐하게 보느냐인데요. 싱가포르는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절차가 좀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편이에요. 이제 반대로 태국은 지정 상품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굳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기재를 하면 거의 보정 통지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심사 자체보다는 공고가 난 뒤에 제3자가 이의신청을 거는 경우가 좀 많아서 변수가 좀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최근에 제도를 정비하면서 체계가 점점 잡혀가고 있다고 하고 베트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 적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싱가포르는 빠르고 깔끔하고 태국은 느리고 깐깐하다. 베트남은 좀 오래 걸린다. 인도네시아는 이의 신청이 있고 말레이시아는 아직 정비 중이다. 이렇게 나라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무단선점입니다. 내가 먼저 쓰고 있던 브랜드를 현지의 누군가가 먼저 상표를 출원을 해서 가져가 버리는 건데요. 이제 이게 막연한 걱정이 아니에요. 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를 보면은 한국 브랜드를 노린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가 2024년에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뒤를 동남아가 정말 무섭게 쫓아오고 있거든요.
동남아만 떼어놓고 보면 베트남이 가장 심각하고요. 워낙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무단선점도 정말 많고, 근데 의외로 인도네시아도 무단선점이 진짜 많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이제 300건대 정도였다고 하는데 2024년에 1,500건, 이제 최근에 1,800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불과 2년 만에 6배 가까이 폭증한 건데요. 인도네시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전부 다 빠르게 무단선점이 계속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무단선점 이슈는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 현지 브로커들이 먼저 상표를 선점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그 기업이 진출하면 뭐 상표를 팔거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독점 계약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 먼저 출원을 할지 우선순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 매출이 일어나는 나라, 당연히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선점 위험이 좀 큰 나라부터 먼저 출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처럼 무단 선점이 많은 나라들은 1순위로 좀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진출 속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출원을 하시면 어떨까? 비용 대비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남아는 하나가 아닙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심사 기간, 그다음에 선점 위험, 또는 심사의 경향도 다 다르고요. 절차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 비슷하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핵심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대부분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로 나는 나라와 선점 위험이 큰 나라부터 빠르게 출원해 두는 것이 내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은 기회지만 상표를 놓치면 그 기회가 한순간에 리스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느 나라부터 어떻게 갈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 박수현 멜리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